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어김없이 돌아온 심화 강의 시간. 자료에서 같이 힘내봅시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심화 강의 어떻게 진행될 건지, 또 여러분들이 심화 강의 기간 동안 어디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해볼게요. 그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은 이번 수업은 약간 특히 실강 기준에서는 좀 스케줄이 다채롭기 때문에 살짝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심화 강의가 제가 2년 동안 했던 내용은 10개년 기출문제 해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개년씩 해서 10회 동안 10개년을 했었는데, 제가 좀 느꼈던 게 그 한 해에 1개년치의 기출에 해설하는 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2시간 반 동안 해설만 하기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강약 조절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꾸역꾸역 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스피디해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특히 실강 수강생들 기준에서는 뭐 학원 수업, 2차 수업도 듣고 하는데 하루에 한 개년치 기출을 여러분이 과연 예습을 해올까? 그리고 수업 듣고 복습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대부분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하는 사람만 챙겨가자라고 하기엔 그 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적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루에 반 개년은 또 너무 적어. 그러면 이제 10회 수업을 해봤자 5개년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단 저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를 희생해서 수업을 무려 3회 30%나 늘렸습니다. 13회로 제가 수업을 할 거고, 그냥 3번 수업을 더 할 거니까 그 정도면 이제 절충이 좀 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최근 기출들이잖아요. 최근 기출을 추석 연휴 전에가 딱 8회까지 있거든요. 8회 동안은 그 최근 기출을 하루에 반 개년씩 오늘 했듯이 풀어나갈 겁니다. 22년 기출부터 해가지고 역순으로 이렇게 갈 거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프로라도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실전 감각이 좀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8회 동안 4개년치 기출 문제라도 제대로 소화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할 말들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중복적으로 하는 말을 줄이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맨날 해왔던 말 같은 거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남은 기출 5개년치는 하루에 하나씩 풀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풀기에는 여러분을 너무 일찍 출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8시 반까지 오라고 해야 되는데 90분을 풀려면 훨씬 일찍 와야 되니까 너무 가혹한 게 될 수 있어서 그냥 그때는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좋은 게 추석 연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남은 모의고사들을 풀어오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예습이라 생각하고, 추석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추석 때 한번 푸시고 수업 전에 복습 한번 하시고, 복습 겸 예습으로 한번 안 풀었던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 수업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최신 기출 특강으로 마지막 23년 기출 해설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소화하게 되는 게 아마 15년에서 23년 기출 문제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전회 기출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자료 해석 문제의 유형은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라 함은 11년 이후.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분석의 범위를 11년부터로 정하면 돼요. 그래서 11년에서 14년 문제까지도 충분히 풀만한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걸 안 푼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이제 바보 같은 행위다. 무조건 소화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9개년 기출이 제일 우선이 돼야겠지만 그 전에 4개년, 그러니까 11에서 14년 기출도 무조건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 공지를 드릴게요. 특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네이버 프리미엄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무조건 반드시 그 부분은 해설할 겁니다. 그러니까 11년도에서 결국 여러분 23년 기출까지는 소화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중에 정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1, 2월에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9개년이라도 제대로 뭐 소화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9개년 기출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4개년 추가 기출을 푼다 생각해서 11년부터 23년까지 13개년은 다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해 기출, 10년 이전도에도 기출이 있긴 해요. 제가 시험 공부할 땐 그것도 최신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해 기출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정합성이 떨어지긴 해요. 10년까지는 어떻게 비빌 수 있는데 2007년, 8년, 9년까지 가면은 좀 많이 떨어져요, 정합성이. 그래서 그때쯤 가면 건질 문제가 한 40%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푸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걸 풀지 말지, 분석을 하면 어디까지 할지, 옛날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하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시면 제가 그거를 집중 강의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중 강의 컨텐츠는
그 옛날 기출, 그 11년 이전의 옛날 기출과 입법고시, 그리고 민경채, 7급 이런 데서 좋은 문제들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출까지 전부 분석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줄이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거예요. 다음 커리큘럼이 집중 강의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스케줄은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의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출 분석이에요. 9개년 기출문제 해설을 하니까 여러분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뭐 기출문제를 뭐랄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뭐 이 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지까지 뭐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게 기출 분석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걸 하는데 시간이 드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자료에서 문제를 덮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했던 것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출 분석 별게 아니에요. 기출을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풀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출 문제라는 거는 모든 선지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지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답이 2번으로 나왔다 3번으로 나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몇 점이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긴장감 가지라고 OMR 내는 거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등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온다 해도 그럼 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전혀 의미 갖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좀 실전처럼 풀려고 해보는 거지. 연습해보는 거지. 그래서 점수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답이 뭐 기역, 니은만 풀어서 1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디귿, 니을을 안 본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뽑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풀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푸냐? 오늘처럼 하면 돼요. 기출문제를 그냥 푸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 푼 선지들도 그냥 푸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홍 선생님, 뭐 리뷰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리뷰는 뭐냐면 여러분이 풀었던 방법이 최선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최선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최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제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출 분석 어떻게 하냐면 그냥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자꾸 막 뜯어보면서 이 표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이 제일 실전 같은 느낌으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가 기억이 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이렇게 풀었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저는 언어 기출 같은 것도 다음 해 되면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 안 나던데 기억이 많이 난다는 분들은 분석을 이상하게 하신 가능성이 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언어 지문 같은 걸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음 해는 그 지문 안 나오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표를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최선으로 풀었는지만 돌아본다.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풀고 안 풀었던 선지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풀었던 게 최선이었는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쫙. 그게 끝입니다. 그거를 이 심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예습으로 지금 모의고사 프로테스트 푸실 테니까 푸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수화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 실제 피셋 기간이라고 하는 12월 이후가 되기 전 혹은 된 후에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번만 다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다 풀어보는 정도 그걸 한두 번 반복한다면 기출 분석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출 분석이에요. 전 그렇게 했지 뭐 기출을 막 뜯어보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풀어놓은 게 최선인가? 더 최선의 방법은 없나? 난 왜 이렇게 안 바뀌었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왜 가볍게 안 보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거고 곧 강의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 이제 의욕 고치 차원에서 어제 그 2차 발표가 있었죠. 2차 발표가 있었는데 좀 이제 뭐 여기는 어차피 뭐 2차 뭐랄까 합격하신 분 다 이양 계실 거고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열심히 하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뭐 저희는 일단 1차 강의니까 뭐 2차보다는 1차 내용에 초점을 맞추자면은 성적이 오릅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오를 수 있고 제가 어제 학생들 이제 2차 치고 뭐 떨어졌다 붙었다 연락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재학생 중에서도 완전 최종 합격까지 하는 경우도 작년에도 몇 명 나왔지만 올해는 이제 또 점점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2차 합격하는 경우도 이제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 받았던 케이스들 중에는 정말 감개무량한 뭐랄까
정말 1차도 안 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2차 붙은 학생도 있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은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 학생이 처음에 저한테 상담한다고 연락 줬던 거예요. 67.5점, 72.5점, 67.5점. 이것도 강의를 좀 듣고 제 강의 듣고 성적 한 번을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뭐 이 정도에 막 진입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듣고 시험 쳐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강의 수강 완료돼 있잖아요. 강의 듣고 완전 이렇게 수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 한번 치고 와서 상담 한번 받았었죠. 그리고 올해 또 시험 치고 연락 왔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올해는 입시 87.5점, 행시 97.5점으로 2차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해석이 97.5점인가 보다. 엄청 잘했네 이렇게 했는데 평균이 97.5래요. 제가 셋 다 97.5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제가 밥을 사줬어요. 너무 잘 쳐서 사준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했길래 대체 이 점수가 97.5점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학생들한테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잖아, 제가. 뭐 저도 많이 올렸지만 저보다 더 올렸어,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저보다 더 올렸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밥 사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시키는 거 다 했고 그리고 하루에 모의고사 6개 푸는 거를 석 달에 했대요. 하루에 모의고사를 6개씩 푸는 거를 석 달 동안 그렇게 풀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한 거야. 제가 그럼 모의고사 양치기를 한 달에서 길면 2달까지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 학생은 석 달을 한 거예요. 하나를 하라고 하면은 둘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나를 하라고 하면은 반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그리고 이 학생은 2차까지 붙겠다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연락 왔었어요. 2차 발표 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모두가 그래야지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는 그냥 그런 노력 안 하고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이 성적이면은 컷에서도 거리가 꽤 있어요. 컷에서 거리가 꽤 있었던 점수고 5점 이상 차이가 났던 점수인데 이렇게 높은 점수의 학생도 시작할 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한 시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생초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부 좀 하고 강의 다 듣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향상을 이루려면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과정을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누군가가 머리를 딱 맞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걸 누구한테 당당히 보여줬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납득이 돼야 돼. 저 사람은 오를만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했는데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 나는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단 말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안 오른다고 하고 상담을 오는 학생들을 보면 뭔가를 꼭 안 했어요. 대체로 그거는 모의고사를 안 푼 경우가 되게 많고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상담 오면은 강의 듣고 하고 다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주로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좀 이렇게 보다가 모의고사 많이 풀었냐고 하면 거의 다 안 풀었대요. 제가 보기엔 그게 좀 클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면 됩니다. 1차든 2차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과정을 옆에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겠다.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어설프다? 그럼 좀 안 될 확률이 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2차 될 거라 생각했고 이 학생 말고도 이번에 재시만에 또 2차 합격해서 보는 학생도 있는 그 학생이 진짜 딱 2번 시험 쳤어요. 첫 해, 둘째 이렇게 딱 시험 쳤는데 2차도 초시에 2차는 초시야. 그 학생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차가 되겠다는 생각이 발표 전부터 들었던 게 자기는 다시는 이렇게 1년 더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만큼 후회가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번밖에 시험을 안 쳐서 안 될 수도 있잖아. 2차는 또 초시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도 정말 단호하게 정말 자기는 그 공부를 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2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저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주로 돼요. 느끼는 게 주로 돼. 물론 그 와중에도 정말 안 되는 사람 간혹가다 있는데 거의 못 봤어요. 진짜 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이 시험 전반에 임하는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 시험을 붙고 떨어지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꼭 사무관을 해야지만 인생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즘에 사무관 인기도 옛날 같지도 않지만
물론 붙었을 때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저도 항상 느껴요. 좋은 점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뭔가 이 시험 자체에 그냥 도전했을 때 이 결과가 뭐 좋고 나쁘고 여러분 직업 이런 걸 떠나서 뭔가 하나의 과제에, 인생의 큰 과제에 도전했을 때 정말 절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통과해보는 경험? 내 인생을 한번 걸고 뭔가 싸워서 이겨보는 경험?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꼭 결과를 붙든 못 붙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말은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경험. 내가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경험. 그게 붙던 못 붙던 그 학생도 2년 시험 쳤지만 자기는 다시 시험 안 칠 거라고 했어요. 이제 자기 할 만큼 했고 시험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랬는데도 떨어지면 자기는 이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자기는 2년밖에 안 했지만 시험 안 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그만둘 땐 또 그만둘 수 있어요. 그 학생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 뭐 멘탈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도전했던 시험에서 그렇게 뭔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한번 부딪혀 봤던 경험, 그게 정말 인생의 큰, 뭐랄까, 자신감의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꼭 붙던, 떨어지던. 저도 뭐, 3번을 하다 나왔지만, 솔직히 나올 때도 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제가 뭘 해도 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뭐 그 학생들처럼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수험기간이 조금 길어졌던 거고. 저도 초반에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장수가 좀 되면서, 후반이 항상 좀 찝찝해. 후반부에 좀 이렇게 퍼졌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찝찝한 기분이 항상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뭐 초시에 들어갔을 때 저도 2차 붙었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정말 어려운 시험에서 뭐 쟁쟁한 사람들 물리치고 저도 한번 붙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 40대 1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3,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었던 사람인데 평균 이하로 제가 살겠냐, 뭘 해도 그 어떤 능력과 노력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인생을 그래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힘내서 한번 심화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른다. 알겠죠? 오릅니다. 말도 안 되게 오릅니다. 말도 안 되게. 거짓말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문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소식 들으면 감동적이에요. 진짜로. 솔직히 저도 붙었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저렇게 힘든 거를 몇 년씩이나 해가지고 저렇게 합격하는 거 보면 너무 대견해요. 진짜로. 저도 붙었지만 전 다시 하라면 못 붙을 것 같아. 다시 시험 치러 못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붙는 학생들 보면 너무나 기특해요. 그래서 뭐 1차든 2차든 3차든 붙으면 연락을 좀 주세요. 밥도 사준다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못 사주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다 사주니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면은 밥도 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도 하고 싶어요. 학생들한테도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저도 대화해보면은 저렇게 저도 놀랄 정도로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한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또 여러분들한테도 긍정적으로 전해줄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연락은 언제나 환영합니다.